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 당장 당뇨병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잠깐 화면을 끄기 전에 이 한 가지만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한 사실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을 재는데 어제보다 또 올랐습니다. 분명히 약도 빼먹지 않고 먹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는 뭐라고 할까요? 당뇨는 꾸준히 관리하셔야 해요. 이런 말을 들으며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으시죠? 하지만 잠깐만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린다면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당신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특정 음식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일이라는 짧은 기간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한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당신의 혈당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5가지 문제 식품의 정체를 알려드리고 이것들을 피하는 실전 가이드를 공개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건강 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수많은 분들의 건강 관리를 도와온 건강 상담사입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어서 매일 걱정이 많으신 분들, 모두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신지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혈당을 재면서 숫자 하나하나에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친구들과 외식을 해도 메뉴를 보며 고민하고 약을 빼먹지 않고 복용하지만 정작 혈당은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언제쯤 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과 똑같이 힘들어했던 한 분의 놀라운 변화 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나도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되실 겁니다. 김모 씨는 58세 택시기사입니다. 10년 동안 당뇨병을 앓아왔는데 상황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80 정도 나오고 식사 후에는 혈당이 300 가까이 올라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혈당 조절이 쉽지 않았죠. 김모 씨는 정말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매일 약을 챙겨 먹고 운동도 하려고 노력했지만 혈당은 여전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모 씨는 단 21일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 정도로 떨어지고 식후 혈당도 150 이하로 안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의사와 상의해서 약의 양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김모 씨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어떤 특별한 치료를 받았냐, 어느 병원에 갔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모 씨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5가지 음식을 끊었을 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문제 식품을 완전히 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5가지 문제 식품은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것들이고 심지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먹고 있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5가지 문제 식품의 정체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식품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마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문제 식품은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이것은 일반 설탕보다 혈당에 훨씬 더 나쁜 영향을 주는 감미료입니다. 액상과당이 뭐 그리 문제가 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잠깐만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오늘부터 당장 냉장고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액상과당, 즉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물론이고 과일 주스, 스포츠 음료, 심지어 요구르트와 시리얼에까지 들어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빵, 과자, 아이스크림은 물론이고 간장, 케첩, 마요네즈 같은 소스류에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일반 설탕이랑 뭐가 다른데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이 차이가 바로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일반 설탕은 우리 몸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처리되지만 액상과당은 주로 간에서 바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혈당을 훨씬 더 빨리, 더 높게 올립니다. 더 문제인 건 이 액상과당은 중독성이 있어서 한 번 맛을 들이면 계속 단 것을 찾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나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은 단 것을 원하게 되고 결국 혈당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액상과당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모 씨도 가장 먼저 액상과당이 들어간 모든 음료와 음식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문제 식품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편의점은 정말 편리한 곳이죠. 24시간 언제나 열려 있고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편의점에서 음식을 고를 때 더욱 신중해지실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식품은 바로 과도하게 가공된 식품들입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삼각김밥, 컵라면, 햄, 소시지, 샌드위치, 도시락 같은 것들이 혈당 관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가공식품들은 많이 좋아졌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문제는 이런 식품들이 빠르게 소화되도록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빠른 소화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원인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삼각김밥 하나를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첨가물들이 직접적으로 해롭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구나 이런 가공식품들은 현미 대신 백미를, 통밀 대신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합니다. 이런 정제된 재료들은 섬유질이 적어서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죠. 세 번째 문제 식품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할 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숨어 있으면서 혈당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식품은 바로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빵, 과자, 튀김류, 팝콘, 마가린, 크래커 등에 들어있는 이 성분이 혈당 관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성분표에 트랜스지방 0g이라고 써 있어도 실제로는 트랜스지방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일정량 이하는 0g으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루에 과자 한 봉지, 빵 2개, 튀김 몇 개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 조금씩만 들어있어도 하루 종일 합치면 상당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이 왜 혈당 관리에 좋지 않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랜스지방은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면 혈당이 올라가기 쉽죠. 그래서 반드시 원재료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분 경화유, 쇼트닝, 마가린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 제품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문제 식품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확인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먹는 모든 음식의 나트륨 함량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그 양에 놀라실 겁니다. 네 번째 문제 식품은 바로 너무 짠 음식들입니다. 과도한 염분은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이는 결국 혈당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금이 혈압에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혈당과도 관련이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점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관 건강에 좋지 않고 이는 전체적인 혈액순환에 영향을 줍니다. 좋은 혈액순환은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염분을 과다 섭취하는 사람들의 당뇨병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권장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라면 하나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죠.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식품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 말고 다른 음료를 얼마나 많이 마시시나요? 커피, 주스, 탄산음료, 스포츠 음료 등등. 아마 생각보다 많이 마시고 계실 겁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문제 식품은 바로 단 음료들입니다. 과일 주스, 탄산음료, 스포츠 음료, 달달한 커피 음료, 심지어 무설탕이라고 광고하는 음료까지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일 주스는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요?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과일 주스는 생과일보다 혈당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체로 섭취하는 당분은 씹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오렌지 한 개를 먹으면 천천히 소화되지만 오렌지 주스 한 컵을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더구나 과일 주스를 만들 때는 섬유질은 모두 제거되고 당분만 남게 됩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오렌지 여러 개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과연 여러분이 한 번에 오렌지를 여러 개나 먹을 수 있나요? 힘들죠. 하지만 주스로 마시면 순식간에 마셔버립니다. 그럼 무설탕 음료는 괜찮겠네요. 칼로리가 없으니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공감미료들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유용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5가지 문제 식품의 정체를 모두 알아봤으니 이것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식품 라벨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식품을 살 때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옥수수 시럽, 액상과당,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분 경화유, 쇼트닝, 마가린입니다. 세 번째는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루 권장량에 몇 %가 들어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제품을 발견하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세요. 조금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더 좋은 선택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식단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상태에 가까운 식품들을 선택하세요. 주식은 백미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이 혈당 관리에 더 도움이 됩니다. 현미는 정제하지 않은 곡물이라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거든요. 국과 찌개는 집에서 직접 끓인 된장국, 미역국, 북어국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시판 제품들은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하죠. 반찬은 나물과 신선한 채소 위주로 구성하세요. 시금치, 콩나물, 무생채, 오이무침 같은 단순한 나물 반찬들이 건강에 좋습니다. 단백질은 신선한 생선, 닭가슴살, 두부, 콩류로 섭취하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삼치는 몸에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권장됩니다. 반대로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료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주로 마실 수 있는 음료는 물, 녹차, 보리차, 그리고 레몬을 우린 물 정도입니다. 너무 밋밋해서 못 마시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꿀이나 설탕을 넣지 마시고 천천히 적응해 보세요. 처음 일주일은 밍밍하게 느껴지겠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염분 관리도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줄이려고 노력하세요. 된장이나 간장을 사용할 때도 조금씩만 사용하고 가능하면 저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외식을 할 때도 간을 조금 싱겁게 해달라고 미리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리법도 바꿔보세요. 기름은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사용하시고 튀김보다는 찜이나 구이로 조리하세요. 생선은 튀김보다는 구이나 찜으로, 닭고기는 튀김보다는 삶거나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21일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많은 분들이 시도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주는 단 음료 끊기 주간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은 액상과당이 들어간 모든 음료와 단 간식을 끊어보세요. 콜라, 사이다, 과일 주스는 물론이고 커피에 넣는 시럽, 달달한 요구르트까지 모두 끊어보세요. 처음 며칠이 가장 힘들 수 있습니다. 단맛에 익숙해진 입맛 때문에 무언가 허전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4-5일째부터는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셔서 몸의 노폐물을 빼내세요. 그리고 단맛이 당길 때는 방울토마토나 오이 같은 자연스러운 단맛을 활용해보세요. 두 번째 주는 가공식품 줄이기 주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편의점 즉석식품을 줄이고 집에서 만든 음식을 늘려보세요. 아침 식사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시리얼이나 식빵 대신 현미밥과 된장국으로 시작해보세요. 점심도 컵라면이나 도시락 대신 집에서 싸온 현미밥과 반찬으로 해결해보세요. 직장인이라서 어렵다면 전날 저녁에 밥을 많이 해서 도시락통에 나눠 담아두면 됩니다. 저녁은 가장 중요합니다. 외식이나 배달음식 대신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드세요. 생선구이, 나물 반찬, 된장국 정도면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릴 때 먹던 그 소박한 밥상이 가장 건강한 식단입니다. 이 기간에는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속이 편안해지고 혈당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주는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 줄이기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이지만 매우 중요한 주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치킨, 피자, 라면 같은 짜고 기름진 음식을 최대한 피해보세요. 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회식 자리에서도 선택의 여지는 있습니다. 튀김 대신 구이를 선택하고 국물 요리를 선택하더라도 국물은 적게 드세요. 이 시점에서는 이미 혈당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조금씩 떨어지고 식후 혈당도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체중도 자연스럽게 2-3kg 정도 빠질 수 있습니다. 21일이 끝나면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3개월 동안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해야 더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21일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고 3개월간 지속한다면 정말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기대 효과들은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에게서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첫 번째로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모두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혈당 측정기로 재는 수치들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자연스러운 체중 감량이 일어납니다. 굶거나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5-8kg 정도의 자연스러운 체중 감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뱃살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로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집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도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밤에도 깊게 잘 수 있게 되죠. 가장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의사와 상의해서 약의 양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약을 조절할 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절대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줄이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예전에는 혈당 수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건강 관리를 도와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21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김모 씨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10년간 관리가 어려웠던 혈당이 21일 만에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문제가 되는 음식들을 피하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혈당 관리를 어렵게 만들었던 요소들을 제거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를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정말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21일이라는 기간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운 생활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80% 정도만 실천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실수하거나 유혹에 넘어가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또한 가족들의 협조도 중요합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면 훨씬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식단은 당뇨병이 있는 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한 식단입니다. 실천하면서 힘들 때는 왜 시작했는지를 기억하세요.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싶어서, 가족들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서, 약에 의존하지 않고 살고 싶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 초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혈당 관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실천하시면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당뇨병은 더 이상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 아닙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문제 식품만 피해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치료법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이 주신 좋은 음식을 자연스럽게 먹고 몸에 해로운 것들을 피하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전통적인 음식들이 바로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김모 씨처럼 21일 만에 큰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단 음료 하나를 물로 바꾸는 것부터, 내일은 간식으로 과자 대신 방울토마토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21일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3개월 후에는 내가 정말 당뇨병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었나?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정도로 건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